8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레스터라이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모든 프래그먼트를 다 계산을 했다는 거고, 그 프래그먼트에는 노멀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프래그먼트 쉐이더인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 프래그먼트의 색상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 색상 계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라이팅하고 텍스처링인데, 라이팅은 9장에서 강의할 거고, 이번 장에서는 텍스처링을 강의를 할 거예요. 텍스처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미지 텍스처링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원통형의 메쉬가 주어졌을 때 그 메쉬 표면에다가 텍스처를 입히는 거죠. 그러한 이미지 텍스처의 구성 요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픽셀이고, 그 픽셀들은 2차원 배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각각을 픽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스크린에 나타날 그런 최종 픽셀하고 좀 혼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처의 구성 요소는 텍셀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텍스처 엘리먼트의 약자인데, 픽셀도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니까 뭐 쉽게 텍셀이라는 개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텍스처는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텍셀의 경우 그 중심점으로 그 텍셀의 위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5하고 0.5가 되겠죠. 요 텍셀의 경우에는 1.5, 2.5가 될 거예요. 이러한 이제 텍스처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단계에서 폴리곤 메쉬의 각 정점마다 텍스처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텍스처 좌표를 우리는 ST 또는 UV라고 하는데, 뭐 오픈GL ES에서는 ST라고 하는 관리를 따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할게요. 지금 이 삼각형의 예를 봅시다. 꼭지점 3개마다 ST 좌표가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레스터라이저는 저 텍스처 좌표를 보관해서 각 프래그먼트마다 할당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뭐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선분을 따라 어떻게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스캔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설명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보관의 개념을 저희가 아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쪽 스캔 라인 대해서 양 끝에 텍스처 좌표를 1차적으로 보관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S하고 T 좌표가 있을 텐데, 여기는 S가 0, 여기도 S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을 해도 여전히 S 좌표는 0이 나올 거예요. 한편 여기에 T 좌표는 0이고 T가 1이라고요. 0에서 1로 위쪽 방향으로 계속 증가해 나갈 텐데, 요 선분의 길이는 4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T좌표는 8분의 1이 나올 거라는 거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위에 스캔 라인에서 여기는 8분의 3, 여기는 8분의 5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서도 S하고 T좌표를 계산해 보면은 8분의 7 그리고 8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 끝에 ST 좌표를 아니까 이제 걔네들 이용해서 이 스캔 라인을 따라갖고 프래그먼트마다 보관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S0, S8분의 7, 그럼 0에서부터 8분의 7까지 계속 증가해 나갈 텐데, 이 칸은 길이가 3.5라고요. 따라서 여기는 1.5니까 겨우 이제 0.5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서의 S좌표는 8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이해하고, 양 끝에서 T좌표가 동일하니까 8분의 1이 나올 거라고요.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요 왼쪽 아래 귀퉁이에 있는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ST가 8분의 1, 8분의 1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실 거고, 나머지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S하고 T 좌표가 할당이 된다고요. 좋아요. 그럼 그러한 텍스처 좌표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텍스처를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엄청나게 작은 4 곱하기 4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가 텍스처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좀 전에 계산한 S하고 T에 그 주어진 이미지 텍스처의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를 곱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8분의 1 곱하기 4,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8분의 1 곱하기 4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S-T-는 각각 0.5, 0.5로 계산이 돼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텍스처의 실제 좌표거든요. 그래갖고 들어가 보면 0.5, 0.5 돼서 이 텍스트를 방문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요거는 결국 이제 이미지 텍스처니까 RGB 값이 여기 할당이 돼 있을 거고, 그거를 가져와서 요 프래그먼트에 입히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 레스터라이저가 보관해서 그 출력한 텍스처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텍스처의 실제 해상도를 거기다 곱해서 그 텍스처 가서 RGB를 꺼내오는 그러한 그 기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텍스처링이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 이제 기본을 살펴봤는데, 실제 폴리곤 메쉬 버텍스에 저장이 된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다 노멀라이즈가 돼 있는 게 관리예요. 즉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S축하고 T축 모두 0과 1 사이에 정사각형 파라미터 범위 안에 존재를 한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정육면체가 하나 있고, 여기에 텍스처 ST를 00, 여기에는 10, 여기에 01, 여기에는 11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요 사각형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건 어떻게 되어 있건, 요 내부가 다 스캔라인별로 그 보관이 되면서 각 프래그먼트마다 ST 좌표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근데 중앙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는 당연히 0.5, 0.5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요 그림에서 요 정 가운데 개념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텍스처 좌표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 면에 여기 보인 바와 같은 5 곱하기 5 해상도의 텍스처를 입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원칙에 따라갖고 0.5에 5를 곱해서 2.5 만들고, 이게 S좌표고, T좌표도 동일한 작업을 통해갖고 2.5, 2.5가 나오겠죠. 바로 요 중앙 텍셀의 좌표가 2.5, 2.5니까 걔를 갖고 와서 텍스처링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5x5 해상도 대신 7x7 해상도를 가진 텍스처를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 5가 다 7로 바뀌면서 3.5, 3.5가 되거든요. 바로 가운데 텍스를 갖고 온다고요. 즉 해상도가 어떻게 되건, 즉 텍스처가 이제 바뀌어지더라도 요 가운데는 정확하게 주어진 텍스처의 중앙 텍스를 갖고 온다라는 거. 따라서 텍스처 좌표 변경 없이도 텍스처를 갈아 끼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 예를 볼 텐데, 여기 폴리곤 메쉬가 있어요. 6개 점에 대해서만 ST 좌표를 보였지만 실제로 모든 정점마다 다 ST 좌표가 할당이 되어 있겠죠. 그러한 텍스처 좌표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로 해상도가 다른 텍스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기 보였어요. 물론 이 그림에서 폴리곤 메쉬를 일부러 그 드러나 보이게 그렸는데, 실제 렌더링이 될 때 저건 전혀 안 보이겠죠.
예, 이제까지 폴리곤 메쉬의 정점마다 ST 좌표가 할당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텍스처링이 런타임에 스윙이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모델링 단계에서 어떻게 정점마다 ST를 할당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이는 원통은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모든 정점마다 ST가 할당이 돼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개념적으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직 방향을 따라서 잘라내요. 그러니까 콜라캔을 수직 방향으로 자른다는 걸로 예를 들어 생각하면 되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필 수가 있죠.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근데 가로 방향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S좌표는 0, 여기에 S좌표는 1이 돼야 되고, 세로 방향으로 여기에 T좌표는 0, 여기에 T좌표는 1이 돼야 돼요. 요 범위를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꼭지점마다 이 범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 범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계산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계산된 비율을 각각의 ST 좌표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고. 근데 이런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에 원통 얘하고는 달리 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랑이 양탄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호랑이 가죽을 평평하게 바닥에 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른바 무드질이라고 하는 두둥기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개념적으로 그와 비슷한 작업을 여기서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건 요 수업 범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 텐데, 수십 년 동안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펴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왔고,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좋은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펴지기만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S범위, T범위를 정하고 그 비율에 맞춰갖고 각 꼭지점마다 ST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점마다 S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그래서 이걸 Surface Parameterizzation이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서 Surface라고 하는 거는 폴리곤 메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그냥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여간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맥스 같은 툴을 통해 갖고 자동으로 아니면 반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핵심은 폴리곤 메쉬의 어떤 삼각형, 3차원 삼각형이 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2차원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 각각의 ST를 설정을 하면 그 ST 좌표가 원래 삼각형 정점에 그대로 복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도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있고, ST 좌표를 3차원 메쉬에 어떻게 할당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야구선수 폴리곤 메쉬에 텍스처를 이렇게 입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메쉬 전체를 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피는 작업은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폴리곤 메쉬가 주어졌을 때 머리 따로 피고, 팔 따로 피고, 뭐 상체, 몸통 따로 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이 된 3차원 메쉬를 이제 패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머리를 따로 폈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앞에 페이지에서 이런 그 2차원 메쉬가 나오는데, 그러한 2차원 메쉬에다가 포토샵 같은 툴을 이용해 갖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실제 그림을 그린다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눈썹은 좀 까맣게 칠하고, 피부 색깔도 좀 변화가 있고, 눈 색깔 확실히 다르고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었고 여기 이제 얼굴에 삼각형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너무 원래 삼각형은 좀 작으니까 크게 해볼게요. 그거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요 삼각형 안을 이렇게 색칠을 칠했다는 건 저 삼각형 안에 RGB 값을 가진 텍셀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럼 다시 이제 요 삼각형이 실제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좀 확대해서 그리면 요 안에 프래그먼트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 정점에는 요 세 개의 ST 좌표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러한 ST 좌표를 보관해서 요 프래그먼트에도 또 다른 S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ST에다가 요 이미지에 가로 세로 해상도를 곱해갖고 여기를 방문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던 RGB 색을 띄워와서 여기에 입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것이 얼굴이라고 하는 패치에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색을 입혀갖고 텍스처를 만든 건데 그러한 것들을 차트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하나의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복잡한 폴리곤 메쉬에 여러 개의 차트가 존재하겠죠. 얘네들을 별도의 텍스처로서 관리하고 뭐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CPU, GPU, 통신이라든가 여러모로 불편하고 성능이 안 좋은 게 많아요. 따라서 하나의 폴리곤 메쉬 표면에 입혀질 텍스처들을 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차트들의 모임을 아틀라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물론 그러면은 요 머리 하나만 주어졌을 때 요 각각의 ST 좌표가 있었을 텐데 하나의 아틀라스로 모아지면 요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요거의 ST 좌표는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S 같은 경우는 요 범위가 0에서 1까지였는데 지금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S 좌표는 뭐 2분의 1 정도로 스케일 다운 해서 축소해갖고 뭐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갖고 간단한 축소 확대 그리고 뭐 약간의 좌표 이동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틀라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 전체에 텍스처링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픈젤 ES에서 텍스처링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이미지 텍스처 파일이 오픈GL 프로그램으로 로드가 돼서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구조체를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체는 실제 텍셀하고 가로 세로 해상도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실제 텍셀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RGB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값이 있는데 이건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거고 10장에서 다루게 될 건데 일단 RGB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러한 텍스처 파일을 실제 텍스처 오브젝트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텍스처 오브젝트 우린 비슷한 거를 6장에서 배웠어요. 6장에서 버텍스 어레이하고 인덱스 어레이를 각각 GL 어레이 버퍼, GL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버텍스 어레이를 먼저 예를 들었죠. 그런 버퍼 오브젝트라는 거를 생성을 했고 그 오브젝트를 GL 어레이 버퍼, 즉 버텍스 어레이로 쓰겠다라고 바인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버텍스 어레이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줬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 때 제너레이트하고 바인드하고 실제 데이터를 주는 요 세 스텝을 수행을 했었어요. 텍스처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린 맨 처음에 GLgen 텍스처를 불러서 텍스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 이름이 텍스처예요. 그럼 그 텍스처 오브젝트를 내가 2차원 텍스처로 쓰겠다라고 바인드를 해야 된다고요. 바인드를 한 다음에 그 2차원 텍스처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텍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e, bind, 실제 데이터 제공 이 세 단계를 똑같이 수행한다라는 거. 이러면은 이제 요 텍스처를 이미지 텍스처를 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 관련으로 gltext image 2D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고, 이제 요 관련된 그 오픈GL 함수를 이번 장에서 차례차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다음 함수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텍스처 좌표는 0과 1 범위 안에 정규화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오픈GL ES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텍스처 좌표를 허용을 해요. 예를 들면 이 폴리건 메시를 보자고요. 4점에 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만 봐도 1을 넘어가는 S값, 즉 3.5를 갖고 있다고요. 나머지 3개 정점도 모두 0과 1 범위를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차피 이 폴리건 메쉬는 여기 스캔 라인을 따라서 각 프래그먼트마다 ST 좌표가 보관이 될 거라고요. 그럼 실제 요 영역, 즉 여기는 S가 1이고 여기는 T가 1인 그런 영역인데, 요 영역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갖고 요 텍스처가 그대로 입혀질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 밖의 영역은 0과 1 범위를 넘어가는 좌표값들이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요 영역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S 좌표는 0과 1 범위예요. 하지만 T가 1을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른바 clamp to edge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T가 뭐 2.7이 됐다. 그러면은 1을 넘어갔잖아요. 무조건 1로. 이 1이라고 하는 게 그 경계 값이니까, edge 값이니까 글로 변경 고정시키는 거예요. clamp to edge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프래그먼트는 요 edge 색깔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clamp to edge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가 오른쪽에 보인 바와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쪽 영역도 이 edge 색깔, 즉 이 edge 색깔을 가질 거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온갖 프래그먼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을 텐데, 걔네들은 S하고 T 모두 1로 클램프를 시키면 요 점, 즉 요 점에 텍스처 값을 갖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는 결과가 나와요. 이것이 첫 번째 클램프 투 에지 기법이에요. 하지만 보기에 좋지 않죠. 이 방법이 이렇게 선호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오픈GL ES는 이렇게 0과 1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텍스처 좌표를 허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만한 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벽돌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만한 벽돌 이미지 텍스처로 다 줘야 되나? 근데 뭔가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요 영역만 주면 걔를 여기다 카피하고 여기다 카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카피를 하면 이 넓은 영역이 다 이 작은 이미지 텍스처 하나로 커버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이 0과 1 범위를 넘어서는 텍스처 좌표를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벽돌 무늬 입히듯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영역에서는 S 좌표가 뭐 0.9에서 1.0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1.1, 1.2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 방향으로 하면서 늘어날 거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을 아까처럼 1.0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그 대신 이 소수점만 떼서
0.1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소수점을 떼서 0.2로 만들고, 마찬가지 t 방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하면 여기 보인 것과 같이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텍스처를 타일 붙이듯이 하나하나 붙여 나간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벽돌 무늬 붙인 거하고 같은 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정수 좌표가 S가 1, S가 2, S가 3, T가 1, T가 2, T가 3 이렇게 정수 경계 영역에서 새로운 타일이, 새로운 이미지가 붙여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그래서 리피트 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벽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입력으로 주어진 텍스처가 그렇게 타일링 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였지만, 지금 이 예에서는 일부러 이 좌우 색깔을 다른 걸 좀 쓴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정수 경계에서 너무나 타일 간의 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텍스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좌표가 계속 늘어날 때 여기서 0.1을 취하는 대신 얘를 0.9로 줄이고, 1.2는 0.8로 줄이고, 1.3은 0.7로 줄이고, 즉 피크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는 방법을 택하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즉 정수 경계에서 아주 부드럽게 이미지가 이어져요. 얘는 마치 이제 거울을 통해 갖고 반사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미러드 리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세 가지 기법들이 오픈GL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텍스처로 넓은 영역을 어떻게 포장을 할 건가 하는 방법을 결정한다고 해서 텍스처 랩핑 모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텍스처 랩핑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GLTex 파라미터 I, 굉장히 앞으로 자주 소개할 그런 중요한 함수거든요. 이 함수를 호출한다고요. 이 GLTex 파라미터 I의 첫 번째는 타겟 이 아규먼트는 2차원 이미지 텍스처의 경우 그냥 GL 텍스처 2D라고 해요. 근데 오픈GL ES에서는 2차원 말고도 다른 텍스처를 지원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당분간은 얘는 항상 GL 텍스처 2D로 될 거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pName인데, 지금 우리는 이쪽 S축 방향, 이쪽 T축 방향 두 가지를 다 통일해 갖고 설명을 했는데, 실은 S하고 T 방향으로 랩핑 모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S축으로는 랩핑을 어떻게 할 건지, T 쪽으로는 랩핑을 어떻게 할 건지 따로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파라미터인 파람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한다고요. 즉 GL 클램프 투 에지 첫 번째 기법이고, GL 리피트 두 번째 기법이고, GL 미러드 리피트 세 번째 기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2 곱하기 3 6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 예에서 S축 방향으로는 리피트를 했는데 T축 방향으로는 미러드 리피트 방식을 취했다고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시죠. S축으로는 경계가 선명하게 그렇게 리피트가 되지만 T축으로는 경계가 스무드하게 이전이 되는 그러한 미러드 리피트를 채택을 한 거예요. 예, 이것이 텍스처 랩핑이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주제, 텍스처 매그니피케이션하고 미니피케이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폴리건 메쉬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듯이 이렇게 스캔 컨버전을 하죠. 그러면은 각각의 프래그먼트마다 S하고 T가 만들어져요. 그러한 ST에다가 텍스처에, 즉 이 텍스처에 가로 세로 해상도를 곱해갖고 S-T-로 실제 들어간다고요.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 일로 들어가서
RGB 값을 갖고 와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강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S-T-가 들어갈 때 이 텍셀의 한가운데로 정확하게 꽂히는 경우만 예를 들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게 일어날 거라고요. 대개의 경우는 이런데 아무데나 S-T-가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 내가 텍셀 중앙에 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주변 텍셀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른바 텍스처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텍스처 필터링 기법을 설명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텍스처링에서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폴리곤 메쉬가 예를 들면 이 폴리곤 메쉬 우리의 가상 카메라를 가까이 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실제 화면에서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텍스처가 100x100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쳐요. 지금 10,000개의 텍셀을 갖고 있는데 이 스크린 상에서 이 폴리곤 메쉬는 200 곱하기 2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찌됐건 이 네모 영역으로 이 텍스처가 입혀져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텍스처 관점에서 보면은 텍스처가 확대되었구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예, 이것이 바로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 매그니피케이션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셨고 어찌됐건 이러한 폴리곤 메쉬가 화면에 이제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레스터라이저는 얘를 쫙 그 스캔라인을 따라 보관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프래그먼트들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럼 프래그먼트마다 S-T-가 계산이 되고 그 옆에도 계산이 되고 어찌됐건 절로 다 투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0x100의 텍셀이 있고 여기는 200x200의 프래그먼트가 있으니까 걔네들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즉, 요 점선 그리드에는 텍셀이 하나씩 있는 건데 텍셀에 비해서 투영이 된 프래그먼트가 훨씬 많을 거라고요. 요 두 개의 해상도를 갖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그니피케이션 경우에는 텍셀보다 프래그먼트가 많다. 요거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텍셀하고 프래그먼트 비교가 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프래그먼트 대신 픽셀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 텍셀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그니피케이션 경우에는 어찌됐건 텍셀보다 픽셀이 많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말고도 그럼 미니피케이션은 뭔가? 여기서 텍스처가 100x100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화면에 그려져야 되는데 가상 카메라가 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갖고 실제 화면에 그려질 때 50 곱하기 50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텍스처는 100x100이에요. 어찌됐건 요 폴리곤 메쉬도 레스터라이저 과정을 거쳐갖고 요 각각의 프래그먼트가 요 텍스처로 꽂히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프래그먼트의 개수, 우리가 이제 픽셀로 부르기로 했죠. 픽셀의 개수랑 텍셀의 개수랑 비교하면은 이쪽이 훨씬 크다고요. 그거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격자 셀마다 텍셀이 있는 건데 그러한 텍셀에 비해서 픽셀이 적다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픽셀들이 큰 걸음으로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간다라고 해서 뭐 라지 점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건 요 두 개의 경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고요. 지금 본 미니피케이션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셀이 많아요. 근데 앞에 매그니피케이션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픽셀이 많다고요.
그래서 픽셀이 많은가 텍셀이 많은가 이 두 경우가 바로 이 매그니피케이션, 미니피케이션을 결정해 주는 건데, 그러면 각각이 좀 다른 경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그니피케이션서부터 실제로 RGB 값을 어떻게 얻어올 건지 그거를 강의하도록 할게요. 즉 매그니피케이션에서 텍스처를 어떻게 필터할 것인지 라는 건데, 다시 매그니피케이션은 픽셀이 많은 거였어요.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 일부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오렌지 색깔이 텍셀이고 그린색으로 그려진 게 바로 픽셀이에요. 픽셀이 많다고요. 그러면은 모든 픽셀마다 S-T-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꽂히는지는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텍스처 공간으로 꽂혔을 때 그냥 자기가 그 투영이 된 그러한 텍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텍셀을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여기서 얘는 요 네모난 텍셀 안에 꽂혔으니까 그냥 요 텍셀을 사용을 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친구는 요 아래 텍셀 안에 꽂혔기 때문에 요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S-T- 좌표가 뭐냐에 따라 갖고 가장 가까운 텍셀을 갖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은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법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 네 개의 픽셀은 동일한 텍스처 값을 갖고 올 거예요. 즉 여기에 가장 가까운 중심이니까 이 네모 텍셀의 RGB 값을 갖고 올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개가 하나의 색깔, 요 네 개가 또 다른 색깔, 이른바 블락 이미지. 우리말로 우리가 이제 통상 쓰는 말로 하면은 모자이크 영상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갖고 요 텍스처링 결과에서 머리가 배경하고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매그니피케이션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필터링 기법,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인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대안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픽셀마다 S-T-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S-T-가 어떻게 계산이 되건 요 픽셀을 둘러싸는 텍셀은 4개가 있게 돼요. 근데 각각의 텍셀은 중심점이 있잖아요. 0.5로 끝나는 그런 점들의 S 좌표와 T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 텍셀의 중심 좌표와 요 픽셀의 투영 좌표를 이용을 하면은 그 투영된 픽셀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하고 1-P를 써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요 길이 나비가 1인 두 텍셀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된 픽셀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하고 1-P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두 텍셀의 색깔 C1, C2를 선형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도 또 다른 텍셀 두 개가 있는데 C3하고 C4예요. 요 길이의 비율도 P하고 1-P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C3, C4를 1-P와 P를 이용해서 선형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색깔은 현재 CA라고 표현을 한 건데 C1하고 C2를 보관을 해서, 물론 당연히 C2에 보다 가까운 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CB라고 하는 건데 역시 C3하고 C4를 보관해서 만들어졌어요. C4에 당연히 더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이것이 S축을 따라서 보관한 거고, 마찬가지로 T축을 따라서도 우리는 Q하고 1-Q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CA하고 CB를 한 번 더 선형 보관을 해요. 이것이 바로 S축을 따라서 한 번 보관하고 T축을 따라서 보관한 거니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두 번 했다라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 얘와 얘는 그러니까 앞에 이제서 설명한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같은 경우는 동일한 픽셀 영역 동일한 텍셀 영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색깔을 취하게 돼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자기와 가까운 4개의 텍셀은 얘,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텍셀이라고요. 따라서 요 인접한 2개의 픽셀이지만 그 텍스처 필터링 결과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접한 픽셀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블락 이미지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계단처럼 보였던 것이 굉장히 누그러진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매그니피케이션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텍스처 필터링 기법이고 당연히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보다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선호가 되겠죠. 좋아요. 이제 매그니피케이션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 이제 미니피케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매그니피케이션 마쳤고 미니피케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니피케이션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텍셀의 개수가 픽셀보다 많다고요. 따라서 텍스처 공간에서 픽셀들은 발걸음을 크게 해서 옮겨갈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실제 조금 더 이렇게 과장된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러한 체커보드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확대돼서 그린 것처럼 검은색 두 줄의 텍스처가 밝은 회색 정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러한 텍스처 공간에 픽셀들이 아주 듬성듬성 부러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발걸음으로 계속 옮겨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4개의 픽셀 모두 이렇게 짙은 회색, 검은색 계열의 그 텍셀한테 둘러싸여 있다고요. 따라서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하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건 그러한 검은색을 그대로 띄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텍스처링 결과는 좀 문제가 있어요. 체커보드 이미지의 그런 모양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는 그 텍스처 공간으로 투영된 픽셀들이 밝은 회색 텍셀들에 둘러싸여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거고 어찌됐건 체커보드 이미지는 나타나질 않아요. 따라서 매그니피케이션 경우보다 실은 이러한 미니피케이션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 두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니피케이션의 문제가 뭐냐고요. 픽셀에 대비해서 텍셀들이 너무 많아요. 요것이 문제라는 것. 그렇게 문제점을 알면은 해결책은 간단하거든요. 텍셀들이 너무 많으니까 텍셀의 숫자를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8x8 해상도를 가지는 텍스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픽셀에 대비 너무 숫자가 많다면 얘를 줄여야 될 텐데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운샘플링이에요. 즉, 이 그림에서 표시된 것처럼 가로 세로 2개씩 그 4개의 텍셀을 모아서 그 평균 값으로 하나의 텍셀 값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x4 텍스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요.
얘를 또 한 번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하면은 2/2 그리고 최종 평균값 1/1 결국 하나의 텍셀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운샘플링을 반복을 해서 여러 장의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걸 개념적으로 이렇게 피라밋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이미지 피라밋은 원래 주어진 해상도가 2의 L승 곱하기 2의 L승일 때 총 L 플러스 1개의 그러한 텍스처들로 구성이 돼요. 물론 그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원본 텍스처는 맨 아래 놓이게 되겠죠. 이런 텍스처 피라밋을 민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개의 피라밋이 하나로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피라밋을 우리가 왜 구축을 했느냐?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텍스처링을 수행할 때 픽셀에 비해서 텍셀이 너무 많다? 그럼 그것 말고 이거를 사용하면 어때? 여기는 텍셀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도 텍셀이 픽셀에 비해서 많다? 그럼 그것 말고 여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민맵에서 특정한 레벨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런 민맵에서 레벨을 우리는 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관례예요. 그런 그 특정 레벨은 어떤 기준으로 고를 건가? 예, 텍셀의 숫자가 픽셀의 숫자하고 아주 가깝게 뭐 일치가 되면 좋고, 그런 레벨을 찾자는 것. 그것이 바로 민맵을 이용한 텍스처링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프래그먼트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결국 이제 스크린에 이러한 픽셀들의 격자가 있고, 여기 어떤 삼각형이 하나 들어와 있을 때 이 안에 프래그먼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프래그먼트에 우리는 S하고 T를 계산을 했다고요. 레스터라이저가 이걸 계산을 다 해주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RX를 곱하고 여기에다 RY를 곱해서 S-T-를 만들어냈었다고요. 그래갖고 얘가 실제 텍스처 공간으로 프로젝트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픽셀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놨었는데 실은 중앙의 좌표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좌표 ST를 계산을 했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실제 픽셀은 점 하나가 아니거든요. 스크린상에서 면적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동그라미로 해도 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 이런 쪽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동그라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그림 자체에 있는 대로 이런 정사각형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 픽셀은 정사각형이고, 그런 정사각형들이 타일처럼 쫙 붙어져 갖고 스크린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실제 텍스처 공간으로 프로젝트 되는 애는 이러한 정사각형이에요. 한 점이 아니라고요. 그래갖고 이러한 정사각형이 실제 텍스처 공간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할 텐데, 그 영역을 우리는 발자국이라고 부른다. 그래갖고 이 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진짜 contrived example이에요. contrived는 굉장히 자규적인, 만들어진 그런 건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즉, 이 예에서는 픽셀의 발자국이 정확하게 텍셀 4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픽셀 대 텍셀의 비율이 1대4라고요. 아직 텍셀이 너무 많단 말이죠. 텍셀을 줄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위 레벨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여기로 올라갔더니 우리 민맵 구조를 다 아니까 여기서는 픽셀 대 텍셀 비율이 1대1이겠구나 라는 거 이해가 될 거라고요. 좋다고요. 그러면 이 레벨을 우리가 택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픽셀 발자국이 2 곱하기 2, 4개의 텍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떼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로그에다가 집어넣어요. 2의 1승이잖아요.
그 지수를 떼어내면 바로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될 그러한 민맵에서의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민맵에서는 람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경우에는 람다가 1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봅시다. 이 경우에는 미니피케이션이 정말 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픽셀들이, 즉 텍스처 공간으로 프로젝트된 픽셀들이 정말로 성큼성큼 걸어다녀요. 중간에 상당히 많은 텍셀들을 텍스처링에 참여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래갖고 이 레벨, 오리지널 레벨은 우리가 타겟으로하는 적당한 레벨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레벨로 갈까? 요 위에 레벨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픽셀의 발자국은 여전히 많은 수의 텍셀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도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올라가 보자고요. 아, 레벨 2로 갔더니 픽셀과 텍셀의 비율이 1대1이라고요. 아, 여기구나. 우리가 실제로 텍스처링을 수행을 할 곳이 여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알고리즘으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픽셀은 지금 4 곱하기 4개, 총 16개의 텍셀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거를 따서 역시 로그 2의 m에다 4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로그 2의 2의 2승이죠. 예, 지수를 따오면 돼요. 2번 레벨로 가서 거기서 텍스처링을 수행을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실은 텍스처링을 수행했다는 건데, 뭐 정말 이 자기적인 예에서는 픽셀의 중앙이 텍셀의 중앙에 정확하게 매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하나,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결과 같은데, 뭐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했다고 치자고요. 어떤 색깔을 우리가 얻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색깔은, 즉 요 텍셀의 색깔은 이 전체 색깔의 16개 텍셀의 평균 아니겠어요? 맞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16개의 평균이고 뭐 등등등. 따라서 요 레벨에서 우리가 텍스처링을 수행을 하면 텍스처링에서 소외되는 텍셀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미니피케이션의 문제가 뭐였죠? 텍스처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텍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좋죠? 근데 이건 정말로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그냥 딱딱 올라가면은 1대1 대응이 된다 딱 나와. 예, 그렇지 않겠죠? 그래갖고 한번 이 경우를 살펴보자고요. 텍셀이 프로젝트 됐어요. 거기서 3 곱하기 3, 총 9개의 텍셀을 포함한다고요. 그럼 어찌됐거나 우리는 로그 2의 3을 취할 거예요. 그럼 1.585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정도로 폴리곤 메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레벨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를까? 아니면 1번, 2번 둘 다 고를까? 뭐 대강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1.585가 있을 때 1번하고 2번 레벨을 우리가 후보로 생각하는 것을 좀 일반화시키면 람다가 있을 때 람다의 플로우, 람다의 실링 펑션이에요. 그래갖고 이 두 가지, 람다의 플로우랑 람다의 실링 두 가지를 이제 후보로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식은 굳이 이렇게 써놓으면 람다에다 0.5 더해갖고 플로우 취한다는 건데, 아까 1.585였잖아요. 0.5를 더하면 2.085가 되겠죠. 걔의 플로우를 취하면은 2가 될 거 아니에요. 2번 레벨을 택한다고요. 왜? 걔가 가까운 애라서 그래요.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1.585면은 1보다는 2에 가깝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픽셀 카운트랑 텍셀 카운트랑 1대1이 되면 가장 좋고 하여튼 가까운 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벨 1보다는 레벨 2를 골라야 된다고요. 좋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왜 꼭 그래야 되냐고요. 둘 다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요. 그래갖고 람다의 플로어, 람다의 실링을 그냥 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옵션 1, 옵션 2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옵션 1에서도 우리가 특정 레벨을 골랐어요. 2번 레벨을 골랐다고요. 그럼 그 레벨을 어떻게 필터링 할까? 우리가 아는 거 동원해 보면은 nearest point 샘플링하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있겠죠. 네,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에서도 두 가지 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두 레벨을 다 보겠다는 건데 역시 각 레벨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nearest point 샘플링하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있을 거예요. 맞다고요. nearest point 샘플링,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있어요. 그래갖고 요 예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1.585가 주어졌을 때 레벨 1, 레벨 2를 둘 다 골랐어요. 얘는 1.585의 플로어고 얘는 1.585의 실링이에요. 그래갖고 각각의 레벨을 니어리스트 포인트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예에서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경우를 보여준 거예요. 겹선형 보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니까 감은 딱 오죠. 그럼 양쪽에서 즉 레벨 1하고 레벨 2에서 모두 텍스처 색깔이 나온다고요. RGB가. 그걸 뭔가 결합을 해야 되겠죠. 결합하려고 두 레벨 다 우리가 필터링을 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결합을 할까? 우린 지금 1.585가 있어요. 그 중에 소수점 이하를 보자고요. 그래서 그 0.585를 이용해 갖고 그림을 그린 게 이거예요. 즉 레벨 1에서 색깔 하나를 뽑아냈고 레벨 2에서 또 다른 색깔을 뽑아냈는데 걔를 결합을 할 때 우리의 전가의 보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선형 보관을 이용을 한다. 선형 보관을 이용을 할 때 좀 더 가까운 쪽이 영향력이 더 크고 최종 결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결정을 하느냐? 바로 소수점 이하 0.585로 결정을 한다. C2에 더 가깝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0.585를 여기다 곱하고 0.415를 여기다 곱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텍스처링 결과가 돼요.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그 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느 레벨을 갈까를 결정하는 게 아까 말한 로그 함수를 이용한 그러한 람다인데 람다가 주어졌을 때 지금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직관적으로 어떤 게 가장 결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요 마지막 게 가장 결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레벨 1에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죠. 그 얘기는 뭐죠? S축을 따라서 선형 보관을 두 번 하는데 이건 동일한 S축 방향이니까 그냥 한 단계 선형 보관을 했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T축을 따라갖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바이리니어였어요.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그 나온 결과를 얘를 이런 방식으로 보관을 한 건데 얘는 뭐죠? 민맵이라고 하는 텍스처 피라밋의 중심축을 따라가면서 보관을 한 거잖아요. S하고 T하고는 또 다른 디멘션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선형 보관을 3단계에 걸쳐 갖고 수행을 한 거예요. S축을 따라 한 번,
T축을 따라 한 번, 피라밋의 중심축을 따라 한 번. 그래서 얘를 트라이리니어, 트라이가 3이라는 뜻이잖아요.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민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든 걸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민맵 내부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분기가 되는지 나오는데 이걸 오픈GL ES 갖고 여러분이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픈GL ES가 무슨 일을 하도록 할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그거를 강의를 할게요. 근데 이제까지 정말로 굉장히 자규적인 예였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자규적인 예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게 실은 오픈GL ES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세팅만 몇 개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사각형 오브젝트를 계속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0, 0이고 여기 텍스처가 1, 1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폴리곤 메쉬가 화면상에서 우리를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뷰포트 안에, 뷰포트 알죠? 윈도우 공간에 있는 3차원 박스. 뷰포트 안에 이 정사각형이 나를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정사각형 아니지만 뭐 정사각형이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끝점 막 이용해갖고 뭐 중간에 보관을 하고 걔가 텍스처 공간으로 갔을 때 발자국들이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딱딱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였고 왜 얘 갖고 이러고 있냐고요. 이러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온갖 방향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곤 메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각형이 이렇게 한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 이게 워낙 지금 내 눈에 가까이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얘가 실제로 화면상에 스크린상에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는 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작게 보일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내 눈에 가깝다고요. 크게 보일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얘를 어차피 이제 스캔 컨버전 할 거니까 프래그먼트가 막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뭐 픽셀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데 얘네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약간 S좌표만 한번 비교해 볼래요. 그럼 얘는 S가 0이었고 얘는 S가 1이었죠. 걔네들이 막 보관이 되면 여기는 S가 얼추 글쎄 한 0.2 정도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얘는 S가 0.8 정도 될 거라고요. 대강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정확한 값이 의미가 없는 게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는 S가 얼마 될까? 0.2보다는 클 거예요. 어차피 요 스캔라인 상의 그 비율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 0.3 정도로 하자고요. 그럼 얘는 S가 0.7 정도 되겠죠. 한 단계만 더 해봐요. 얘는 S가 글쎄 한 0.4? 얘는 S가 0.6 정도 될 거예요. 0.6이 아니라 0.6
4 정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지 말고 대강 뭐 저 정도 경향성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 이해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폴리곤 메쉬고 스크린 공간이에요. 이제 실제 텍스처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요거에 픽셀 발자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픽셀 발자국이 0.2하고 0.8이네. 그럼 대강 0.2하고 0.8. 얘는 0.3하고 0.7이네. 그럼 0.3하고 0.7. 픽셀 발자국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자규적인 예를 다뤘냐고요. 픽셀 발자국은 정사각형으로 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임의의 다각형을 만들 거예요. 아래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것의 픽셀 발자국은 요거 위에 선분은 공유할 거고 0.4에서 0.6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픽셀 발자국은 각 픽셀마다 모양이 다르겠구나. 이제까지 정말로 너무나 단순한 예만 우리가 다뤘던 거죠. 이렇게 각각의 픽셀은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진 발자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가 이해가 됐다면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이제 텍스처 공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개의 픽셀 발자국을 그릴 텐데 어떤 폴리곤 메쉬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픽셀 발자국이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아요. 이 픽셀 발자국은 굉장히 크고 요 안에 텍셀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 극단적으로 얘는 실질적으로 텍셀 그리드가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안에 뭐 얘뿐 아니라 여기서 막 이상한 다각형들이 막 프로젝트가 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픽셀들은 텍셀의 개수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죠? 바로 여기에서는 미니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지만 아래쪽에서는 매그니피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는 개념만을 알기 위해서 극히 단순화시켰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매우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두 가지가 뭐냐면은 픽셀마다 그 발자국은 모양과 크기가 다를 것이다 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폴리곤 메쉬 하나를 우리가 렌더링 하더라도 그 폴리곤 메쉬가 생성하는 픽셀마다, 보다 정확히 프래그먼트마다 어떤 애는 미니피케이션 대상, 어떤 애는 매그니피케이션 대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 오픈JDS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갖고 스크린 스페이스 픽셀, 이게 뭐 실은 이제 프래그먼트인데, 이렇게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픽셀이 하나 결정이 되면, 프래그먼트가 하나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오픈JDS는 걔 풋프린트를 일단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 텍스처가 매그니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미니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건지를 얘는 알 수 있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해준다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오픈GL이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면 그래도 해줘야 될 건 있잖아. 최소한의 성의가 뭐냐 하면은 매그니피케이션 경우에는 어떻게 필터링 해라. 미니피케이션 경우에는 어떻게 필터링 해라. 요거는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거를 지정을 해줄 때 gl text 파라미터 i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요. 왜 한숨을 쉬어? 이렇게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실은 gl text 파라미터 i도 다 배운 함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배운 민매핑이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만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자고요. 그럼 이 gl text 파라미터 i를 배웠대. 어디서 배웠을까? 여기서 배웠어요. 텍스처 래핑을 할 때 우리가 gl text 파라미터 i를 했다고요. 그림만 딱 보면 이제 래핑이 뭔지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타겟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2차원 텍스처일 때는 gl 텍스처 2D 쓰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지금 2차원 텍스처만 다룰 거니까 이건 됐고, pname과 param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었다고요. 근데 pname은 뭐였냐? S축으로 어떻게 포장을 하고 T축으로 어떻게 포장을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 각각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개의 옵션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clamp to edge를 할 건지, 아니면 리피트를 할 건지, 아니면 미러드 리피트를 할 건지. 총 6개의 조합이 나왔겠죠. S축으로 어떻게 반복을 할 건가, T축으로는 클램핑을 할 건가, 이렇게 이런 걸 지정을 해줬었다고요. 기억합시다. 그러면 요 함수를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gl text 파라미터 i는 오로지 S축을 어떻게 래핑할 건지 T축 방향을 어떻게 래핑할 건지만 얘기했었는데 다른 아규먼트를 또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gl text 파라미터 i의 pname이에요. pname인데 전에는 이렇게 rep s, rep t 두 개만 설명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 보면, 이 심볼릭 컨스탄트 이름 보면 딱 알겠죠. 매그니피케이션하고 미니피케이션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텍스처 래핑할 때 rep s는 리피트 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었잖아요. 똑같다고요. 만약 여기 매그니피케이션 필터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즉 pname이 매그 필터로 되어 있었다면 그야말로 매그니피케이션이잖아요. 우린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죠. 즉 nearest point 샘플링하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있었다고. 둘 중에 하나로 요 세 번째 파라미터 파람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함수 굳이 써보면 gl text 파라미터 i를 부르면서 여기에는 gl texture 2D였죠. 고정으로 치고, 그다음에 여기가 gl texture mag 필터를 여러분이 줬잖아요. 그러면 gl nearest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모자이크 텍스처링 결과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거보다는 gl linear gl linear를 사용을 할 거라.
근데 요건 그야말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에요. 근데 여기 바이자를 뭐 쓰면 좋겠으나 그냥 여기서 텍스처링에서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없잖아요. 리니어 하면 아 저게 바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매그니피케이션일 때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걸 지금 오픈GL ES 코드를 했고 바로 이거예요.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할 거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니피케이션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미니피케이션 뭔가 복잡했잖아요. 막 쫙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가지가 있겠네.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픈GL ES는 되게 특이하게 미니피케이션에서도 굳이 뭐하러 민맵을 이용해. 그냥 나 오리지널 원본 이미지만 사용할래.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다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민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요 pname이 min 필터일 때 파람이 네 가지 아까 우리 경우를 배웠는데 네 가지뿐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지원을 해줘요. 그래갖고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냥 GL nearest, GL linear예요. 즉 민맵을 사용하지 않고 레벨 제로가 바로 원본 이미지라 그랬죠. 원본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를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할 건가 아니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건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엉망이겠죠. 이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옵션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경우를 봅시다. 근데 우리 아까 앞에 페이지 가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첫 번째 초이스는 가장 가까운 거를 레벨을 선택할지 아니면 두 레벨 선택할지였잖아요. 그래갖고 요 실은 네 가지가 용어가 보면 GL, A, MIP, MAP, B로 나눠지는데 B가 바로 가장 가까운 거 택할래? 아니면은 두 개 택할래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B가 nearest예요. 가까운 레벨 하나만 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두 개 다 택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nearest하고 linear라는 용어로 구분을 한다고. 그럼 이게 앞에 페이지에서 1번 선택이었고 이게 2번 선택이잖아요. 근데 1번 선택에서도 그 가장 가까운 레벨을 어떻게 필터링 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nearest point sampling, bailinear interpolation인데 걔네들 합쳐갖고 이렇게 긴 심벌릭 컨스탄트로 표현을 한다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제 한숨 쉬는 학생 없네. 뭐 너무나 쉽게 그냥 매핑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이제 두 레벨을 다 하겠다. 즉 람다 플로어랑 람다 실링 다 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차피 선형 보관할 거예요. 그럼 이슈는 각 레벨을 어떻게 필터링 할 건가? 역시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하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pname이 다시 min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고요? 마지막에 나온 트라이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죠.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이론 강의 다 끝났고
그거를 오픈JS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다 끝났어요. 쉐이더 코드로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실은 민맵을 만들어라. 뭐 GL 제너레이트 민맵인가 같은 펑션 콜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쫙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를 필터링 할 건지를 매그니피케이션, 미니피케이션 두 가지로 해갖고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좋은 질문. 뭐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로 넘어갈 텐데 텍스처링을 다루는 쉐이더는 버텍스 쉐이더가 아니라 프래그먼트 쉐이더죠. 예.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엔 뭐를 해야 되죠? 예, 숙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근데 다행히 숙제는 중간고사 이후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소개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의 버텍스 쉐이더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이러한 유니폼들 들어왔었고 버텍스 어레이에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포지션을 GL 포지션으로 바꾸는 거는 모든 버텍스 쉐이더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인버스 트랜스포즈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V노멀로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트리뷰트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그냥 복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이 출력하는 버텍스마다 다 심어놨다고요. 그러면 이 GL 포지션은 뭐 그 다음에 뭐 클리핑도 당하고 퍼스펙티브 디비전도 당하고 뭐 쫙 해갖고 스크린 공간까지 갔잖아요. 근데 버텍스에 이렇게 저장이 된 얘네들은 맨 끝 단계 스캔 컨버전 단계에 가서 스캔 라인을 따라 쫙 보관이 되면서 프래그먼트마다 보관된 결과 딱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요게 프래그먼트들인데 여기에 요 V노멀하고 V텍스처 코디네이트이 보관돼서 저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프래그먼트 쉐이더거든요.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여기 써 있는 대로 각각의 프래그먼트마다 한 번씩 실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 30개의 프래그먼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30번 수행이 돼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병렬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빵하고 수행이 될 텐데 어찌됐거나 하나의 프래그먼트는 하나의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실행을 하면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요 예에서 보면 저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V 노멀하고 V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입력으로 받겠구나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써 있는 대로 V 노멀하고 V 텍스트 코드를 입력으로 받을 거예요. 그 관계가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즉 앞에 페이지에 이 버텍스 쉐이더는 3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GL 포지션이야 뭐 기본으로 출력하고 V노멀하고 V텍스트 코드를 출력을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버텍스 쉐이더예요. 그럼 걔가 레스터라이저에 의해서 막 보관이 된다고요. 그러면 버텍스 쉐이더 출력한 값이 막 보관이 돼서 다른 값이 생성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V노멀, V텍스트 코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얘를 이용해 갖고 뭔가 그 프래그먼트의 색상을 결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번 챕터에서는 텍스처링을 하잖아요. 그럼 텍스처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각각의 프래그먼트마다 다른 텍스처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텍스처를 쓰잖아요. 유니폼 텍스처를 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텍스처는 유니폼으로 제공이 된다고요. 마치 버텍스 쉐이더에서 월드 변환이 유니폼으로 제공된 것처럼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그러니까 텍스처링을 수행하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동일한 텍스처가 모든 프래그먼트마다 다 유니폼하게 쓰이니까 유니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프래그먼트의 임무는 뭐냐? 프래그먼트의 색상 결정이에요. RGB를 내보낼 거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색깔을 꼭 하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색깔을 출력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학부 수업 범위를 넘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여러 개를 보여드릴 텐데 색깔 하나만 그냥 출력을 할 거예요. 즉 방금 우리가 vnormal, vtext 코디네이트를 갖고 어떤 색깔 하나를 결정해 갖고 걔를 딱 리턴할 거라고. 됐죠? 그게 바로 텍스처링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보자고요. 딱 봐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전히 우리는 오픈GLES 3.0, GLSL 3.0을 다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줄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컬러 맵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받아요. 이게 뭘까? 예, 텍스처인 거 알겠죠? 이거를 샘플러라고 붙였는데 샘플러는 텍스처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2차원 텍스처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샘플러 2D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입력으로 vtext 코드를 받는다고요. 이 vtext 코드를 메인 함수가 받아서 뭔가 작업을 할 텐데 어찌됐건 출력은 프래그먼트 컬러 하나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메인 함수를 보자고요. 이게 뭐야? 겨우 한 줄? 예. 컬러 맵이라고 하는 이미지 텍스처를 이 vtext 코드로 필터링을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나올 거라고요. 그거를 수행하는 게 텍스처. 이게 뭘까?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버스, 트랜스포즈, 노멀라이즈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함수를 봤잖아요. 텍스처링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텍스처라고. 정말 쉽죠? 근데 요 아웃풋은 104예요. 그래갖고 R, G, B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설명했었지만 불투명도를 표현하는 게 있고 요건 10장에서 강의하게 될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고 어찌됐건 프래그먼트 컬러를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짜주기만 하면은 텍스처링이 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원통에 이 텍스처를 입히고 싶을 때 이 결과가 정확하게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와 이 버텍스 쉐이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다. 근데 쉐이더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오픈GL 함수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텍스처 필터링 할 때 얘가 다 하긴 해요. 미니피케이션인지 매그니피케이션인지 지가 결정을 하는데 매그니피케이션에서 어떻게 하고 미니피케이션에서 어떻게 하고 좀 전에 강의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펑션 콜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 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예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설명 안 한 건데 뭐 별게 아니라 뭐 정밀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기기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낮은 정밀도를 이용해 갖고 만족할 만한 화면을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플로트에다 몇 바이트를 할당할 건가 이걸 하는 건데 미디엄이죠. 그러면 요거 말고도 하이가 있을 거고 P는 프리시전이에요. 그다음에 로우 P가 있을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GPU마다 딱 다른 거고 오픈GL 구현 버전마다 다르고 할 텐데 만약 뭐 하이 프리시전에 4바이트를 플로트에 할당한다. 그럼 미디엄 같은 경우 뭐 2바이트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온 vtex 코드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흐름을 쫙 보면 v노멀도 줬잖아. 근데 이것만 사용을 했거든요.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가 안 주는 거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버텍스 쉐이더가 출력하는 그 이름 그대로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입력 변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버텍스 쉐이더가 주는 거 안 받을 수는 있다고. 그래갖고 v노멀 레스터라이저가 엄청 고생해갖고 보관해갖고 줬는데 안 써. 네. 괜찮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렇게 예쁜 결과를 얻었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야구 선수 뭐 텍스처링 정말 이렇게 잘 되는구나. 좋은데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얼굴에도 보면은 얘는 그냥 음영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얘는 음영 차이가 있죠. 특히 겨드랑이 같은 데 보면 확실하잖아요. 얘는 오로지 텍스처링만 수행한 거고 이 두 개는 텍스처링 플러스 라이팅을 수행한 거예요. 누차 말했지만 라이팅은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고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해야 될 일들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라고요. 하나는 텍스처링, 하나는 라이팅이에요. 근데 앞에 실제 프래그먼트 쉐이더 워킹 버전이거든요. 보면은 텍스처 함수 하나 부른 게 끝이잖아요. 라이팅을 전혀 수행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얘랑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벌텍스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v노멀 이렇게 줬는데 얘를 사용 안 했다고. 텍스처링만 지금 보여주는 게 8장의 목표니까. 근데 9장에 가면 v노멀을 사용해 갖고 어떻게 라이팅을 수행하는구나. 예, 그거를 배우게 될 거고 그거를 배우면 이렇게 멋있는 영상이 나오는구나. 얘 같은 경우도 실은 조금 이렇게 전체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이쪽 부분에다가 조명을 하나 이렇게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뭔가 더 이렇게 특수한 그런 조명 효과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라이팅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